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뉴스캐치의 탑프로입니다. 6월 16일 월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신속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아이린 신 버지니아주 하원 의원이 한인 여성 최초로 연방 하원에 출마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버지니아 조기 투표 참여가 늘며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재선 이후 처음 치러지는 주 단위 선거로 이번 경선은 트럼프 정책에 대한 민심의 시험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정권 교체 군사작전의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직 시리아 고위 인사가 미국 기자 티스가 아사드 정권의 명령으로 살해됐다고 증언했으나 미국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 리조트, 브랜드 상품 등으로 지난해 6억 달러 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36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새 조치를 검토 중이며 인종차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3D 업종 불법 취업자 단속 강화로 노동자들이 대거 잠적하면서 인력난과 생산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하루 100분 이상 걷는 사람은 만성 요통 위험이 23% 낮아지며 걷기 시간이 예방 효과에 더 중요하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에서 한인 여성 정치인이 연방 하원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아이린 신 주 하원 의원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유미정 기자,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버지니아주 제11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인 여성 정치인 아이린 신주 하원 의원이 연방 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민주당 소속으로 활동 중이며 제리 코널리 연방 하원 의원의 별세로 공석이 된 자리를 이어가기 위해 오는 9월 9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아이린 신 의원은 원래 주 하원 의원이었죠? 이번 연방 하원 출마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린 신 의원은 지난 2022년부터 버지니아주 하원 의원으로 재직 중이며 이번 출마는 연방 정치로의 본격 진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이번 출마가 실현되면 아이린 신 의원은 버지니아주 최초의 한인 여성 연방 하원 의원이 되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아이린 신 의원이 출마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메시지도 눈길을 끌었죠? 그녀는 기자회견에서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건강보험, 공교육,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표명하면서 지금은 싸울 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선거에서 2등은 의미가 없다며 오는 28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도 밝혔습니다. 예비선거 일정과 보궐선거 일정도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민주당 예비선거는 오는 6월 28일에 열릴 예정이며 최종 보궐선거는 9월 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예비선거에는 아이린 신 후보를 포함해 민주당 7명, 공화당 2명, 무소속 1명 등 총 10명이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아이린 신 의원의 지역구가 포함된 버지니아 제11지구는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페어팩스 카운티와 라우던,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워싱턴 DC 인근의 핵심 정치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가 공을 들이고 있는 선거구이기도 합니다. 신 의원은 지역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출마 선언에 어떤 인사들의 지지도 이어졌다고 하죠? 네, 민주당 소속의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이 신 의원의 출마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어머니 신재민 씨는 정치적 파워를 갖춘 한인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한인 유권자들이 연방 정치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린 신 의원이 주장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아이린 신 의원은 이번 출마를 통해 선거 접근성과 참여 기회를 넓히는 선거제도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 등록 허용, 우편 사전투표 확대, 다양한 언어의 선거 자료 제공 등 5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내 유권자들이 직접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이번 주 치러지는 버지니아 예비선거를 앞두고 조기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수가 15만 8천 명을 넘어서며 지난 선거보다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4년 전보다 30% 이상 증가한 수치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감축 정책이 북버지니아와 중부 지역 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주면서 유권자들의 위기의식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특히 민주당은 부지사와 법무장관 후보를 뽑는 경선을 중심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 시절보다 더 활발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이미 주요 후보들을 확정한 상태라 조기 투표 참여는 13,000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역시 가을 본선을 겨냥해 활발한 유세와 모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각 당의 지역 대표성과 인종, 성별 다양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로 특히 북버지니아 출신 후보의 부재 여부가 지역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주 전역 선거가 이번 주 화요일 버지니아에서 치러지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뉴저지와 함께 유일하게 올해 주 단위 선거를 실시하는 버지니아는 특히 정치적 접전지로 평가받고 있어 이번 선거 결과는 내년 미국 중간선거의 전초전이자 트럼프 정책에 대한 일종의 국민투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주지사는 법적으로 연임이 불가능하기에 자신의 정치 유산을 굳히기 위해 당의 승리를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밀접한 정치 연대를 통해 공화당 지지층을 결집시키고자 하지만 이는 역으로 연방 예산 삭감과 공무원 축소 등 트럼프의 정책 여파를 고스란히 받는 워싱턴 인근 북부 버지니아 군사도시 햄튼 로드 지역의 유권자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선에는 민주당 측 주지사 후보 경선 2건만이 포함되어 있지만 본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여성 최초의 주지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 부지사 윈섬 얼시오스와 전 연방 하원의원 에비게일 스펜버거의 맞대결은 이미 큰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주 하원의원 100석 전면 교체 선고와 함께 다양한 계층에서 선거 열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버지니아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정책이 유권자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갖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정치적 이종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정권 교체가 현재 군사 작전의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1차 목표라면서도 이란 정권은 국민의 지지를 잃은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정권 교체가 목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최고 지도자 제거 계획을 부인하며 미국은 이번 공격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전 조율된 상태이며 트럼프는 양측의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인해 긴급 외교 무대가 되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예정된 의제보다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지만 입장차가 뚜렷해 공동 대응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자제를 촉구했지만 일본은 이스라엘을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최국 캐나다는 갈등을 피하려 기후 이슈를 축소하고 공동 성명 없이 개별 입장 발표로 방향을 틀었으며 우크라이나 제재와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이번 회의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전직 시리아 고위 안보 관계자가 2013년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기자 어스틴 티스가 살해됐다고 FBI에 증언했습니다. 이는 아사드 정권 인사가 처음으로 티스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의 입을 연 사례입니다. 티스는 해병대 출신 기자로 2012년 다마스쿠스 근처에서 실종된 이후 생사가 불투명했으며 가족들은 여전히 생존을 믿고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사드 정권 붕괴 후에도 티스의 흔적은 없지만 새 정부는 수색에 협조 중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억 달러 이상의 수입과 16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보유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주요 수익원은 가상화폐 플랫폼 WLF의 토큰 판매로만 약 5,700만 달러, 트럼프 내셔널 도랄과 마르라고 리조트 등 골프장, 호텔 수익이 각각 1억 달러와 5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또 NFT와 성경, 향수, 시계, 운동화 등 트럼프 브랜드 상품 판매 수익도 수백만 달러에 달합니다. 한편 민사소송으로 4억 달러 이상 배상 명령을 받았으나 항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여행 금지 조치를 확대해 36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상에는 이집트, 지부티 등 미국의 주요 아프리카 협력국과 카리브해 중앙아시아, 태평양 섬나라들이 포함됐습니다. 국무부는 해당 국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신원 문서 미비, 비자 남용, 반미, 반유대 활동 등을 이유로 제시했고 60일 내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비판 여론은 인종차별적 정책 강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농장, 건설 현장, 식당 등 이른바 3D 업종을 중심으로 불법 취업 단속을 강화하면서 최소 6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농장, 네브라스카 육류 공장, 플로리다 공사 현장 등 전국 곳곳에서 아이스와 국토안보부가 급습을 벌이며 수십 명씩 체포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력난, 생산 차질, 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특히 건설업과 농업, 서비스 업계는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노르웨이 연구진이 11,000여 명을 4년 이상 추적한 결과 하루 평균 100분 이상 걷는 사람은 78분 미만 걷는 사람보다 만성 요통 발생 위험이 23%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걷는 속도보다는 걷는 시간이 예방 효과에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연구팀은 요통이 전 연령대에서 기능적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인 만큼 걷기를 장려하는 공공보건 전략이 요통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에 단순한 걷기 습관이 큰 건강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연구입니다. 인생이 행복해지는 비결은 끊임없이 작은 선물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작은 선물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